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새 당대표를 선출했는데요. 여당은 현 정국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 수석부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의원님도 대통령의 방일, 방미 기간 중에 여당 주요 인사로서 조마조마하셨습니까? 잘 돼야 될 텐데. 저는 일본하고 회담하는 건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미국하고의 회담은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상대니만큼. 예,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스타일이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그 회담 바로 직전에 올렸던 그 SNS 맞아요. 글 때문에 그날 사실 그 아시는 것처럼 그날 예결위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전체회가 열리고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질의가 갑자기 12시 직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 의원님들이 다 어찌 라이브로 생방으로 속보로 보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 단톡방에도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저희들이 혹시 전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발생할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해서 그날 다음날 보니까 원래는 그 주무셔야 될 많은 의원님들이 밤새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대통령실은 잘된 회담이라고 평가합니다. 민주당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번 회담? 저는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총체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고 그 순서가 정말 잘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한일회담을 먼저 하고 한미회담을 한 이 순서가 굉장히 절묘한 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대통령 해볼 때 보니까 나하고는 잘 되지만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조정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먼저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후속적인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회담을 잠깐 평가하자면 지금 산업계에서는 일본과의 분업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과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조업을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건 일본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대를 좀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미국이죠. 미국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인간적인 케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현되면서 앞으로 향후에 이번에 있을 에이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될 회담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본적인 토대가 쌓였다라는 점에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 의원님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 특검이 이제 이용훈 목사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하고 김정환 목사 압수수색한 부분에 대해서 종교인과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는 각별히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이번에 앞서 말씀하셨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그 부분이 결국 이거 지적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도 혹시 이런 위험성을 조금 예상을 하신 거예요? 두 가지 지점인데요. 특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독립적으로 하니까 정부라든지 여당에서 알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원칙상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른바 마가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어떤 특정 종교와 굉장히 깊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상황이 발전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그 당시 관세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이었거든요. 관세 협상이라든지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우리 국내의 자산들이 함께 이 도움이 필요했고 지원이 필요해서 재계도 많이 역할을 하신 거고 이런 교계에서도 큰 역할들 그 지원들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제 그런 돌발 변수가 있었던 거죠. 수색이란.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당이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목소리를 좀 냈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결국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된 상황을 저희들이 이번에 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SNS로 그런 부분을 또 잘 강훈식 실장이 좀 먼저 달려가서 비서실장 간의 라인도 구축하고 이런 좀 당정대의 총체적인 좀 노력이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좀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서야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미 이거 종교계가 그래도 대통령의 방미, 여기 원활한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연결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거 종교시설 압수수색 들어가는 건 별로 한미 관계 안 좋을 건데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특검은 특검대로 아니, 뭐 독립적으로 그렇겠죠. 굉장히 원칙적으로 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도 앞으로 향후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지금 이 과거와는 좀 다른 그 한미 관계, 특히 예. 미국의 여러 주요 인사들의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결국 그러면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국 갑작스럽게 날아간 것도 본인이 밝혔죠. 이 문제가 큰 원인이 여러 가지 예. 뭐 본인이 밝힌 것처럼 예. 이 비서실장 간의 한 라인을 구축하면서 네. 상호적인 유대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들 그리고 솔직하게 좀 얘기할 수 있었던 상황을 만든 게 저는 강 시장이 이번에 아주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함께 좀 조화를 이뤄서 예. 든든하게 좀 도와야 되고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오늘도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좀 기사 썼던데 왜 문서가 한 장 없냐? 트럼프 대통령 말만 믿고 나중에 말 바꾸면 어쩌려고 이런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뭐 문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문서도 별로 의미 없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뭐 본인이 실무회담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되었던 거를 그냥 바로 고쳐서 숫자도 고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 문서와 작업들은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후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근데 그보다 더 문서와 이상의 더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정상 간의 어떤 유대, 연대의식, 서로 간의 케미, 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좀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작업은 후속적으로 실무적으로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박성경 의원의 변호사시니까 어제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요 기각 이유를 보면 뭐 증거인멸 우려 없다, 도주 우려 없다는 그건 뭐 그렇다 치고 범죄 소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각했거든요. 결국 이거 특검이 주장했던 내란 방조 혐의 이거 나 잘 모르겠는데 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나는 그런 데 관여한 적이 없고 단지 그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그래도 국무회의라도 좀 하게 자기가 역할을 좀 했다. 대통령을 못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자신의 변명이었는데 실제로 그 나중에 밝혀졌지만 저는 위증을 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 예를 들면 그 문서 같은 경우 자기는 뭐냐 뒷주머니 뭐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 나중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 그때 처음에 증언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수사 과정에서 밝혔고 특히 제일 중요했던 거는 강호구 전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서명하고 그걸 이렇게 없애려고 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증거인멸의 시도라고 충분히 좀 봐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한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워서 페이스북에 보안 수사에서 재청구해야 된다고 썼습니다. 지금 혹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법원을 좀 설득한 부분이 부족했다면 특검이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수사를 더해서 저는 한덕수 씨는 그 사실에 있어서의 그 뭐 다툼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이런 최악의 공직자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반드시 그런 거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관계 하나만 짚어볼게요. 의원님, 국민의힘에 이제 장동혁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축하 화환하고 나는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논평은 의례적인 축하도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이 여야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그렇게 보내신 거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얘기한 거 있는 것처럼 그 유연적인 내란 문제에 대한 사과 없이는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렵다라는 게 좀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장동우 대표 사과 안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원하는?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장동혁 대표도 뭐 저도 그날 당선된 날 회관 앞에서 만났습니다만 결국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거역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 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또 대통령께서는 영수회담 얘기도
했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과 연결되어서 본다면 계속 이런 요구를 하고 그런 국민적인 기대와 수준이 이렇다면 그렇게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는 것, 그게 또 정치의 또 힘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여야가 파열음이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국민의힘 추천 몫인 국가인권위원 요거 이제 선출에 부결됐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아니 이거 원래 관례대로 하면은 추천한 건 다 원래 해주는 거잖아. 그런데 왜 이래? 요거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반인권적 인사들만 추천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기관의 성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는 것처럼 처음 인권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던 예. 성격과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데 있어서 인권위원회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정말 반인권적 인사들만 지금 다 거기에 포진해 있고 뭐 하나하나 설명하면 또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추천한 인사들 지난번에도 그런 것들이 문제돼서 자진 철회했으면서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 그렇게요? 과거에 그 정도의 인물들은 추천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멀리 저쪽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와는 멀리 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이런 부분만 해요. 한 분은 어떤 특정 사람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상임위원이고 두 번째 비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에 대한 변호사였거든요. 즉 어제 우원식 의장이 끝나고 얘기한 것처럼 내란을 옹호한 사람을 결국 이 사람들이 추천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국회 추천 몫입니다. 뭐 당에서 확인하지만 어떻게 우리 국회가 이런 내란을 옹호한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어제 보이콧했어요. 그럼 향후에 국회 일정을 협조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숫자가 워낙 민주당이 많으니까 국민의힘 협조 없어도 국회는 굴러가긴 할 건데 소통 수석 부대표시잖아요. 힘든 직책인데 지금 여야가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실 계획이세요, 이거? 어제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많이 째려보시더라고요. 끝나고.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 국회 일정을 보면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가 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여가부 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9월 정기국회는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이런 건 다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이 야당의 시간을 포기한 채 거리로 나가겠다 또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본연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전 어제 좀 화가 났으니까 그렇더라도 다음 주에는 돌아와서 본연의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도록 또 대화도 해야죠. 어쨌든 소통 수석 부대표 바쁘시겠습니다. 근데 소통해야 될 게요. 야당 관계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지금 어제 오늘 언론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 요거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당정 간 파열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는 지난번에 연찬에서 다 대통령실 만찬에서 협의가 됐다 뭐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민영배 의원이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인데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서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좀 뭔가 신중론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 좀 불만이 표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중심을 잘 잡고 계세요. 그때 만찬을 통해서 당정대가 합의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 회담에서 비공개적인 회의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정부조직법을 완성해서 공개하고 그다음에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그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더라도 이게 80년 된 70년 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상호 간에 여러 가지 토론하고 논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조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되고 이견이 노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보는 관점, 시각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 원칙이냐를 당정대가 합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수사 기소를 하겠다. 이 원칙이 지난번에 확인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걸 너무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검찰개혁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활발하게 토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토론의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요 두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다. 그렇죠. 명백하죠. 그건 뭐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숙명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제 디테일에서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서의 협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토론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은 뭐 앞으로도 꾸준히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확한 해법을 찾는 이런 세부적인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거니까요. 수사권 기소권은. 그렇죠. 그럼 그걸 위해서도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도 이 정도 이견 노출이 차라리 낫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성호 장관 관련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윤 전 대통령 CCTV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서울구치소.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제 정 장관이 그래도 한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이거를 공개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뭐 법사위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열람을 좀 의결을 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요거에 좀 공개를 좀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것도 역시 정성호 장관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장관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은 뭐 그런 약간 다소 의원실 뭐 겸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의원실보다는 약간 좀 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9월 1일 날 열람을 하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금 상황 파악을 지금 아직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람을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그 이후에 공개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뭐 법조인들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예를 들면 박지원 대표 같은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열람 이후에 이게 중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한번 공개 요청할 거고 그때는 정 장관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뭐 국회에서 그렇게까지 요청을 하는데 뭐 장관도 뭐 그런 판단을 조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요. 저는 너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결위 질의에서 보면 또 이런 솔직한 답변들이 나오면 거기에 하나하나에 너무 좀 비중을 두시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이후에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솔직히 좀 섭섭합니까? 아니면 흐뭇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섭섭하지도 흐뭇하지도 않고요. 저는 이제 다른 정당의 구성원이니만큼 좀 덜 관심을 두는 편이고. 아, 그래요? 본인이 알아서 이제 뭐 본격적인 정치 시작했으니까 잘 알아서 뭐 자신들이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또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와 시각이 있다는 것도 잘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조국 정치의 어떤 검증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관심 끄는 게 속이 편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희는 민주당은 또 집권 여당으로서의 길을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